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수소 이슈가 워낙 많아서 수소 위크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 나온 새로운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설 것이다.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자신했습니다만 이 도요타에서 전고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종목일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꿈의 배터리가 판도를 바꿀까요? 자, 먼저 저희 신일섭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를 바꾸겠습니까? 판도를 바꾸는데 이거는 좀 충격이네요, 진짜. 뭐냐면은 그 도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네. 도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한국 홈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모델을 보면은 예. 전부 다 HEV거든요. 나오고 있죠, 이거. 지금 이게 위에 시에나부터 뭐 아발론부터 캠리부터 프리우스 여기 가로치고 HEV라고 되어 있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순수 전기차를 전혀 만들지 않는 가운데 업계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건 약간의 자만도 있지 않았나. 이게 하이브리드만 만들고 있으니 야 도요타 저거 순수 전기차 못 만드네. 너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프리우스가 대표 모델이잖아요. 프리우스를 정말 열심히 팔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 생각이 없는 건지 전기차를 만들 능력이 없는 건지 어쨌든 간에 늦었네 이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그냥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면은 이게 다시 일본 그 업체가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닌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가 좋냐면 이거 삼성 SDI 지금 개발 SDI가 중이죠. 삼성 SD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4대 요소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에 양극재 있고 마이너스에 음극재 있고 여기 돌아다니는 게 전해질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분리막이 있잖아요.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기 가운데 분리막이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분리막 공간이 비어 있죠. 이게 전해질이 지금 액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막의 역할을 전고체 이 고체로 된 애가 하는 거예요. 고체 전해질이. 그러면 이 분리막 공간까지 채우잖아요. 그럼 이 똑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용량이.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랑 똑같은 걸 하더라도 액체 전해질이 차지하는 이 공간보다 이 고체 전해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으니까 똑같은 용량인데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용량인데 더 작게 만들어서 무게가 가벼우면서 더 멀리 달릴 수가 있어 버리니까 이러면 늘어납니다. 순수 전기 자동차가 도요타가 늦었다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 전고체 배터리를 써버리면 훨씬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가벼운 차체의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역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약간 카드에서 치면 조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업체에게 좀 한 방 당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수소를 발표하고 있는 사이에 하필이면은 그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이상하게. 우리는 수소 경제를 오늘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이걸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나라 관련주를 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본의 이 시장을 뺏겨 버릴까-봐. 왜냐 일본 도요타가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닝더스 다이가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한중일 삼국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캡티브 마켓 쪽으로 주겠죠. 자기네 배터리 회사 쪽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이쪽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관련 주식으로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한농화성
CIS 스톡이 준비됐습니까? 예, CIS와 한농화성이 테마주로서 형성이 되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IS는 5%의 상승이고요. 한농화성은 3% 넘게 오른 15,1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토요타에서 전고체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혹은 수혜주는 무엇일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뭐 X라고 말씀드린 것이 네. 뭐 전고체 배터리를 뭐 부정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지금 시점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은 그 전해질에 대한 부분이 액체에서 고체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막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체가 되기 때문에 분리막 역할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가 그 고체로서 분리막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네네. 연평균 성장률 42%라고 하면서 예.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 분리막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SKIT에서는 분리막에 대한 양산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계속 할까요? 아직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인 부분은 맞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양산에 대한 부분, 양산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먼 미래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서의 효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발표는 됐지만 네. 그것이 곧 양산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는 아직은 좀 매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뭐 그럼 타 기업들은 뭐 사실은 뭐 그런 전고체 배터리한 부분을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순하게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특히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성 등 우리 기업에서도 네.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토요타가 전기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일단 염정 팀장께서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될지 다음 이슈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다가 다시 오르면서 수소위크와 함께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52주째 신고가고요. 캠트로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있다면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두 분과 함께 고민을 해서 해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볼까요? 속력이 더 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염정 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내에서도 뭐 전고체 배터리와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또 격돌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또 수소차가 또 맞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수소 위크라고 하지만 사실 수소 관련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뭐 어제 현대차에서도 수소 관련된 비전 제시를 했고 뭐 이번 주에도 수소 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럼 수소차 관련주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급등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뭐지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수소차에서 지금 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수소차가 아직은 그 상용차 중심으로의 시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전기차 우리가 일반 자가용이라고 하나요? 예. 승용차 부분에서는 승용차, 예. 부분에서는 전기차 쪽이 좀 아직은 앞선 부분이 있고요. 예. 상용차, 뭐 트럭이라든지 기타 모빌리티 등 뭐 열차, 항공, 그다음에 뭐 버스 등에서는 상용차 쪽에서는 수소차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어제 발표 내용에서도 거의 핵심은 그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 같이 경쟁 구도에 가는 구도이고요. 아직은 전기차 쪽이 좀 더 빠른 성장세가 보여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또 두 분의 의견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차피 투트랙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에 더 경쟁력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그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을 만큼 시장성을 전망하는 것이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이자 쉽지 않습니다. 자, 대표 종목으로 오늘도 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첨보가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보합입니다. 첨보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계속 팀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속력을 더 낼 것이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뭐 삼성 SDI 연구원 분들이나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이제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고 그분들이 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잘 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식시장이 제가 LG화학, 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3사부터 밸류체인 하단 부분 알박 동박까지 지금 싹 다 보여드렸잖아요. 며칠 사이에. 근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분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100% 간다고 보여지지가 않죠. 누가 봐더라도. 그럼 삼성 SDI만 지금 순수 전기차 배터리 그 동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살아 있는 건 맞죠. 근데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무슨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니 이거를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모르죠. 도요타의 연구원도 아니고 삼성 SDI 배터리 연구원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삼성 SDI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고공권에 있잖아요. 이 시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지금 당장 되는지 일주일 뒤에 되는지 1년 뒤에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고공권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고공권에 있는 시점에서 목매일 정도까지 간 시점에서 그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그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를 지금 뭐 더 갈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삼성 SDI가 살아있는 한은 갈 수가 있는데 그 순환매가 계속 도는데 문제는 삼성 SDI도 그렇고 그 안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것들 있죠. 네. 두세 번을 돌았잖아요. 지금 두세 바퀴를.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까지 나오면 그게 악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관련주들의 그 얘기고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그 관련주가 지금 저점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와도 야 그 상용화되면 한참 걸려서 그 수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그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마이크론이 뭐 자기네가 256단 쌓았다고 최초로 했다고 해도 삼성이 우리는 기술력 다 안 보여줬는데 우리 두 배로 쌓을 수 있는데 네. 이러면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고공권에 없으니까 타격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미리 수소로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딱 집어서 말할게요. 이 미코 같은 종목 예. 1년을 쉬어놨잖아요. 1년을 쉬어놨죠. 이미 미코요, 쉬어놓은 상태에서 미코. 20개월 전에 붙어 있잖아요. 예, 미코입니다. 그렇죠. 예. 미스코리아의 약자죠. 근데 이런 걸 미리 가 있는 것도 낫다. 그리고 예. 지금 약간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거는 아까 10시도 되기 이전에 장이 9시에 열리죠. 9시 30분에 동양피스톤이 상한가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막 어거지로 상한가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떨구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는 3시, 오후 3시 막 점심 먹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그때 또 기회를 주고 막 상한가를 어거지로 올려놓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려서 개미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좀 개미 비유서 그런데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도 누가 먹겠어요. 근데 이렇게 9시 반에 빨리 가버리잖아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갔냐.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데 그 수소차는 수소를 담아놓는 스택이라고 심장 있잖아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거를 납품하고 넥소에 납품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상한가를 간 거를 알려줬죠. 약간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삼성 SDI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차 밸류 체인을 건드리셔도 돼요. 그리고 덜 간 걸 찾으셔도 돼요. 우리도 대주전자대로 나누신 소재 그래도 얼만큼 했잖아요. 좀 중간 정도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셔도 되는데 이미 고공권에 온 상태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고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든 무슨 경쟁사의 어떤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 출시가 돼버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타격을 받기 쉬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위치가 조금 낮은 네. 1년 정도 쉬어있는 예. 수소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부산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풍국주정도 네. 1년을 쉬었잖아요. 1년을. 그러니까 수소는 우리가 VS로 가는 거는 아닌데 예.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VS 개념으로 돼버렸어요. 제가 VS를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같이 가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됐어요. 전기자동차가 가면 수소차가 좀 약하고 수소차가 가면 약간 전기차가 약하고 이거는 네.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인데 예. 지금 전기차로 완전 쏠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소차로 조금 옮겨갈 수 있는 지금 그게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개연성이 생긴 거죠. 자. 조금 위치를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예. 가서 길목지키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어. 길목지키기를 막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길목에 왜 안 와? 이렇게 불만 사항을 하실 분들은 네. 전기차 아직 남아있는 시세를 누리세요,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수익 난 거를 수소차로 옮겨놓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절충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 중에서 못 오른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지부터 점검을 해보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 오늘 우리 대표 자동차 회사인 기아와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2.4% 넘게 오르면서 88,100원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동반해서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 협의체를 위해서 대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만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특히 기아처럼 이 무거운 주식이 2% 넘게 오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연정 팀장님 오늘 이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주들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크게 오른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아차가 사실 뭐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분기 때 이제 큰 폭의 상승세 이어갔고 지금은 조금 잔잔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넘게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기아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이 정도면 보합 수준에 있다라고 하고 뭐 사실 수소에 대한 비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2분기부터 시작된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을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겹도록 계속 끌고 가는데 이 반도체 수급이 이제 4분기부터는 사실 2분기 때 했던 말이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미 지금 3분기 한가운데 있는데 이제 또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는 현대차 2분기와 뭐 비슷한 정도로 사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뭐 그렇게까지 현대차, 기아가 네.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구간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상승, 반전 탄력이 좀 정확하게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탄력이 붙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자, 기아와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인 일부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표적으로 화신이 5%에 가까운 상승으로 역시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저희도 꾸준히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를 봤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주식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소장께 그 이유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네. 그쵸?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 지금 기술적인 솔직히 부담으로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지금 과연 이거를 적극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부담 있을 때 살 바에 이격이 많이 줄어 있는 거를 사는 게 훨씬 난 거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LG화학이랑 이런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작은 이슈가 이 밑에서 기술적 이격 부담이 없을 때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기술적 이격 부담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별로 뭐 느낌도 없을 법한 이슈도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 이격 조정을 제가 보기엔 해야 돼요.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는 더 심한데 카카오는 지금 월봉에서 이 10개월 선과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제가 보기엔 이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가격 조정을 안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라도 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후순위예요. 네. 지금 사업이 잘 되느니 마느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카오, 네이버는. 그냥 제가 보기엔 지금 단순히 기술적 이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도 빠지거나 하는 사업이 잘 돼도 옆으로 횡보를 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엄청 커요. 추가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음. 차라리 기아가 낫죠. 아, 그렇습니까? 기아는 지금 예, 아까 저한테 턴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기아가 훨씬 나요. 대형주를 할 거면. 아, 그렇습니까? 예, 기아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왜죠? 이 시점에서 좋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일단 기술적으로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예. 너무 좋죠. 지금 기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1900 무려 98년도입니다. 예. 98년도. 여기 98년도에 여기 정거장에서 무너졌던 자리랑 거기를 2010년, 11년에도 또 실패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잖아요, 지금. 이게 무려 20년짜리예요. 20년짜리 고점을 그거를 매물 소화하려고 지금 몇 개월을 소비했냐면 1, 2, 3, 4, 5, 6, 7, 8개월을 소요하면서 여기서 다지기를 해놨거든요. 예. 지금 모습이 10개월선 붙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급상승이 나와도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자, 페라리 같은 아주 특수한 차 예. 혹은 테슬라 같이 완전 순수 전기정차. 예. 얘는 살아 있었어요. 얘네들은 특이한 애들은 살아 있었는데 뭐가 빠지고 있었죠 그때? 현대차나 기아랑 비교할 수 있는 포드모터스나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중국의 길리자동차. 이건 왜 얘기하냐면 길리자동차가 볼보를 샀어요. 그러니까 볼보, 포드, 모터 이런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이런 것들이죠. 현대차랑 기아랑 비교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세요. 지금 길리자동차 살아나고 있고 지금 제너럴 모터스는 10개월 선이 깨져서 얘는 현대차랑 비슷하고 네. 포드 모터스가 10개월 선에 딱 있잖아요. 예. 이게 기아랑 비슷하거든요. 3, 4개월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금 네. 이제 양산차들이 갈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라는 어떤 성장주, 저는 성장주 가치주 개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네. 부르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어떤 전통 가치주 예. 여기에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어느 지금의 성장주는 예. 기술적 이격 부담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어떤 그거죠. 수레처럼 물이 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아가 훨씬 낫다. 알겠습니다. 예. 기아, 예, 카카오와 네이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기아가 투자 매력이 더 있다. 혹시 염정 팀장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오늘 동반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일단은 2주 안에 그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일단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뭐 많이 올랐다는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투심에 약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7월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대형주 중심이고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 동력이 사실은 지금은 눈에 좀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사실 카카오 네이버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사랑을 받는 주식인데 엄청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투자 그렇습니까?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렇게 금융 당국의 좀 어떤 태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동반 하락을 할 텐데 저는 카카오 네이버는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서 16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네이버도 비슷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의 하단까지는 아직도 가지도 않았군요. 말씀대로라면. 네. 네.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